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는 그런 현상,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동영상 얘기를 하다가 새벽에 숨을 멈추고 사망을 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한 분이 밤에 숨을 안 쉬는 그런 일들이 남편한테서 있어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동영상은 그 칼륨과 아니면 혈관 질환 때문에 새벽 4시에서 6시 7시 이 사이에 코르티솔이 증가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칼륨이 높아서 심장이 멈추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뚱뚱한 사람들이죠. 뚱뚱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코를 많이 골고, 코를 많이 골면서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면 다른 굉장히 심한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순히 코를 심하게 곤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특히 남편분들이나 여성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코를 곤다고 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특별히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꽤 많은 질병들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너무 때가 늦은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환자가 진료실에 딱 들어오면 말을 하기 전에 대충 짐작이 가죠. 공통적인 점이 뚱뚱하다는 거죠. BMI가 30 이상, 그런 분들을 질문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밤에 굉장히 심하게 코를 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현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피곤하고 낮에도 활동할 때 피곤하다, 에너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운동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말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가장 흔하게 컴플레인 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피곤하다, 잔 것 같지 않다, 때로는 아침에 두통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아무래도 가장 흔한 공통점이 이런 코골이 증상과 피곤증, 그리고 체중 비만을 들 수 있겠습니다. 비만은 대부분 BMI가 30 이상이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살이 쪘기 때문에 이 목이 뚱뚱하죠. 여기에 살이 많이 쪄 있고 입을 열어보면 그 턴실이 굉장히 부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기도가 많이 막혀 있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그렇죠. 자, 턴실이 굉장히 커 있으면 꼭 뚱뚱하지 않더라고 해도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비만과 목 비만, 복부 비만, 배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다 공통된 점이 폐의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자, 먼저 턴실이 굉장히 큰 분은 여기가 붓기 때문에 기도가 어느 정도 막혀 있고, 그것이 누웠을 때
누웠을 때 이 여기에 목에 비만이 있으신 분이 더 누르면 이 기도를 더 막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이 시작이 되고, 또 뚱뚱하신 분은 복부 비만이 있으면 복부 비만이 누워 있을 때 폐를 누르고 이쪽에서는 목을 누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폐가 기도가 막힌 거에 대한 보상 일을 하게 됩니다. 컴펜세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쉽게 생각하면 자, 여기 기도가 막혀서 그래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목과 이런 데를 막으면 폐는 기도는 항상 그것을 저항을 하려고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이 있어서 폐를 누르게 되면 폐에서 이쪽에서도 또 밀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에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은 프레셔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폐에 계속 푸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폐 고혈압이 생기죠. 폐 고혈압이 생겨서 이제 그걸 pulmonary hypertension이라고 하고, pulmonary hypertension이 오면은 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2차적으로 생깁니다. 호흡곤란도 생기고, 폐에서 혈압도 푸시를 하니까 폐와 그 다음에 연결된 심장에서 그 높은 혈압을 받아서 또 푸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자동으로 그 높은 혈압에 대한 저항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어느 정도 부하가 걸려서 부전증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라고 하는데, 폐에서 먼저 누르고 심장이 fail 하는 것은 이제 diastolic heart failure라고 해서 약간 우리가 다른 systolic heart failure라고 다른 나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예전에는 비만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비만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비만할 때 전체적인 부위가 다 비만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엉덩이가 더 비만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복부 비만이 굉장히 많이 오죠.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뭐 미국 사람들도 뚱뚱한 사람은 다 복부 비만이 있지만 똑같이 어느 정도 비만이 됐을 때 한국 사람들은 복부 비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부에서 누르는 그 폐를 누르는 프레셔가 있고, 목 부위에 살이 쪄서 기도를 막고, 이러다 보니까 폐 고혈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되고, 수면 무호흡증이 되면은 결국은 pulmonary hypertension, 폐 고혈압과 심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진단을 하려면 슬립 스타디라는 것을 하는데요. 병원이나 집에서 기계를 차고 밤새도록 자면서 무호흡증이 몇 번이 오고 이런 것을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을 재보는 슬립 스타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CPAP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입과 코를 꽉 막고 이렇게 막고 펌프로 공기를 뿜어주는 그런 CPAP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를 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마스크를 꽉 찬 다음에 거기서 공기를 세게 불어주니까 이런 데서 막혀서 못 들어가는 것을 파지티브 프레셔로 해서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폐로. 그래서 폐가 반대로 폐쇄가 된 것을 끌어당겨야 되는 힘을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보통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폐에서 무리 없이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게 CPAP 머신이라는 게 코와 입을 이렇게 다 막고 꽉 이제
공기를 뿜어주니까 이게 완전히 밀착이 돼서 공기가 안 새게 해야지 이제 프레셔 그 공기를 뿜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가 꽉 끼는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는데 그렇게 꽉 낀 마스크를 끼고 옆에 그 에어펌프가 윙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푸시를 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불편하고 소리도 나고 이쪽 마스크도 꽉 끼고 거기다 바람까지 쌕쌕 오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비만이고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서도 잘 잘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CPAP 머신을 쓰라고 했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서 써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자신이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언정 이 계속 진단에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그 무호흡증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폐에 계속 무리가 생기고 그 무리가 생겨서 폐에 고혈압이 생기면 그 다음에 심장이 망가져서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왔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분들은 자기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데도 굉장히 힘든 호흡곤란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게 악화될 수가 있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환자들을 꽤 많이 봅니다. 한 환자는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히스패닉 남성이었는데 그 무호흡증이 굉장히 심한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심장이 바로 망가져서 자신은 모르고 그로서리 마켓 파킹라에서 운전을 하고 파킹을 하려다가 졸도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차들을 다 들어봤고 이제 이머전시로 실려온 사람인데요. 결과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폐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인투베이션 라이프 서포트를 해서 인공호흡기를 3달 동안이나 차고 있다가 천천히 조금씩 나아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그 의사들이 종종 보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위에 사람들 중에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코를 심하게 골다가 다리가 붓고 숨이 차면 뚱뚱해서 숨이 그냥 찼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의사가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끝까지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의사들은 살 빼세요 살 빼세요 하면은 뭐 뚱뚱하니까 살 빼라고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이 살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이 턴실 제거라든지 이 확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해봤자 성공률이 50%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체중을 10% 이상 뺐을 때 그 수술을 한 성공률과 맞먹는 수면 무호흡증의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술해가지고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지만 수술해가지고 50% 정도밖에 안 되는 성공률을 보고 수술을 할래? 아니면 그 똑같은 성공률로 살을 10%에서 15%를 뺄래? 이런 선택권을 주게 되는 것 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수술을 하면 기도가 막힌 것은 조금 좋아졌다고 하지만 더 살이 찌면 또다시 막히죠.
그런데 살을 뺀 사람들은 기도가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비만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체중을 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제가 비만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비만으로 인해서 무호흡증이 오고 무호흡증이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 분들을 치료할 때 살을 빼야 되거나 식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시 다 배를 만져보죠. 한국 분들은 미국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데를 보면 굉장히 날씬한 것 같고 옷도 잘 입어서 복부 비만을 굉장히 잘 감추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배를 만져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모르는 환자분들이 꽤 많아요. 얼굴만 보면 날씬한데 배를 보면 배가 뿔뚝하게 올챙이 배처럼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꽤 많죠. 뭐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쉽게 복부 비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복부 비만, 이렇게 비만으로 해서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호흡증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